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피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저희 양쪽에 있는 이 우람한 중후장대한 이 스피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 제조사는 리바이벌 오디오입니다.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 7 에보라는 신제품인데요. 아탈란테 이 시리즈는 저희 채널에서 저희가 상당히 호평을 많이 했던 그 시리즈죠. 예전에 아탈란테 3 같은 경우는 리뷰와 함께 공동 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탈란테 5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탈란테 4, 그 다음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아탈란테 시리즈의 플래그십입니다. 플래그십 아탈란테 7 에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리바이벌 오디오는 예전에 포칼이라든가 다인 오디오 이쪽에 엔지니어로 계셨던 다니엘 이몽이라는 분이 설립을 했었죠.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기존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탈란테 3를 직접 써보기도 했고, 아탈란테 5도 구입해서 이제 한동안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아탈란테 7 에보를 듣고 저는 상당히 좀 놀랐거든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탈란테 5의 그냥 상급이 아니라 약간 다음 세대를 좀 시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대가 바뀐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숫자뿐만이 아니라 뒤에 이제 에볼루션, 맞아요. 좀 진화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차별화를 둔 것 같습니다. 네. 아탈란테가 리바이벌 오디오가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는 아니고, 아탈란테 시리즈도 이제 한 네 번째 모델이 되는데, 정말 이제 2막 1장을 열어가는 그 첫 번째 단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스피커의 하드웨어적인 특성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은 트위터는 기존에 RASC 그냥 트위터라고 했는데, 이번에 RASC 에보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보여요. 일단은 실크돔에다가 테토론 코팅을 했고요. 그것도 새로운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마그넷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다 더 이제 그 자속이 센 네오디뒴으로 바뀌었죠. 전에는 이제 페라이트를 썼었는데, 근데 이건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돔 미드레인지에도 똑같이 이 자속이 좀 더 센 네오디뒴으로 바꿔갖고, 이 전에 자주 들었던 아탈란테 5와 그 음질적 차이점은 이 두 개의 유닛에 투입된 새 마그넷이 결정적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리드 돔이라고 내부에 보면은 또 돔이 형성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아리드 돔 말 그대로 안티 레조넌스 이너 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이몽 씨의 어떻게 보면은 설계 철학이 가장 잘 나타난 어떤 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인 오디오에 있으면서 에스타 3 나오고, 그게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안에 헥시스 돔이라고, 그렇죠. 또 이제 오톨토톨한 또 약간 메타피직 그런 느낌의 어떤 소음기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안에 있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사음이라든지 공진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트위터에서는 무려 97%나 공진음을 줄였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감상 보다도 깨끗하고 정숙한 배경의 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보니까 아리드 그 돔의 어떤 그 퍼포먼스도 기존보다 더 늘어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뒤쪽에 후방 챔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알루미늄 소재로 바꿨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보이스 코일도 알루미늄 소재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 굉장히 소자 자체를 많이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 더 빠릿빠릿한 음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설계로 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걸 모터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스 코일하고 자석, 이 두 가지가 이제 모터 시스템을 이루는 두 가지 핵심 부품인데, 이 두 개를 완전 다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인상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레인지 3인치짜리인데, 아탈란테 5에서 봤던 것과 이것도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소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아리드 돔 이것도 채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넷도 이것도 이제 네오디뒴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백 챔버 이것도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서스펜션, 이제 유닛을 뒤에서 유닛 움직임을 잡아주는 서스펜션이 듀얼 서스펜션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 더
자유롭게 왜곡 없이 그렇죠. 그 진동판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죠. 예, 요즘에 뭐 바워쌤 윌킨스나 이런 데도 보면은 뒤에 이게 서스펜션, 뒤에 뭐 스파이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계속해서 진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비선형적인 막 움직임 이런 것들을 없애서 그러다 보면은 어떤 디스토션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얘가 이제 좀 미드레인지임에도 불구하고 돔 타입이잖아요, 3인치.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아리드 플러스라는 또 안티 레저넌스 이너 돔이 또 더 큰 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위터는 내부 공지름을 97% 네. 줄였고 얘는 96%. 예.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없앴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청감상으로는 고역대와 중역대에 좀 더 깨끗하고 배경이 정숙한 음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우퍼로 가보죠. 베이스 우퍼 지금 그 크기가 가늠이 될지 모르겠는데 15인치입니다, 무려. 야, 15인치는 저는 요즘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에서 15인치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클립시온 새로 나온 걸 한번 봤는데 그거는 전통적으로 15인치를 쓰고 큰 거 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탄노이 뭐 이 정도 아니면은 15인치 보기가 진짜 힘들죠. 그렇죠. 이게 15인치 요즘에는 이제 15인치 이런 대형 우퍼 한 발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뭐 10인치짜리를 두 개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리바이벌 오디오에서는 과감하게 15인치를 적용한 모습인데요. 예. 일단은 콘지 진동판은 기존에 쓰던 것과 동일해요. BSC라고 그러죠. 예, BSC가 현무암에서 추출한 거랍니다. 현무암을 원심 분리기로 추출해내면 이런 소재가 섬유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강도는 높고 가벼운 소재라서 이 우퍼 유닛 소재로는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얘네 그 리바이벌 오디오 자료를 보니까 보통 뭐 유리섬유 콘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저기 케블라 콘을 많이 쓰는데 걔네보다도 탄성 계수가 훨씬 더 높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더 예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탄성 계수가 중요한 게 우퍼가 지금 15인치나 되잖아요. 전에 코나님 쓰신 거는 12인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구경 우퍼일수록 탄성 계수가 높아야지 왜곡 없이 정확하게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고르고 고른 소재가 이 BSC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퍼의 뭐 보이스 코일 이런 것도 막 3인치 굉장히 큰 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그넷 같은 경우는 우퍼는 본사에서 표기는 해놓지는 않은데 우퍼 같은 경우는 기존 페라이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유닛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좀 마치고, 근데 여기에서 기존의 아탈란타 5나 여기에서 볼 수 없었던 게 있죠. 이게 바로 포트입니다. 포트가 정말 이만한 아이 머리만한 포트가 전면에 나 있어요. 이게 아탈란타 5 같은 경우만 해도 뒤쪽에 두 개가 듀얼 포트 방식으로 뚫려 있었는데 이 세븐 에보에서는 과감하게 전면 포트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크기도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돌출부의 그 문양, 문양 같은 것도 좀 독특하게 박혔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스피커 포트 중에서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사선 모양으로 좀 이렇게 나선형 모양으로 좀 홈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이거는 이 포트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겠구나. 그래갖고 얘네가 밝힌 거 보니까 이제 에어로백스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그 자료를 한번 쭉 보니까 기존 그냥 밋밋한 재질의 어떤 포트에서 발생하는 포트 노이즈보다 94%나 그 노이즈를 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포트가 지금 전면에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포트 노이즈를 그만큼 줄였다는 거는 청감상 대단한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의 아탈란타 5의 이제 형벌처럼 보이는 이런 디자인인데 가장 겉으로 보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포트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탈란타 7 에버의 인상을 가장 먼저 좌우하는 건 이 포트고요. 두 번째가 15인치 우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속에 이제 안에 내장되어 있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이쪽 보니까 아주 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지는 않는데 뭐 소자나 이런 것들 다 업그레이드된 소자들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와이어링, 스피커 내부 와이어링은 반대널, 상당히 고급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이제 바인딩 포스트 같은 경우는 싱글 와이어링만 지원을 하고요. 밑에 이제 이것도 스탠드가 필요한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네, 스탠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제가 이거 설치하는 거를 직접 이제 봤는데 여기 직접 장착돼 있더라고요. 예, 스탠드도 상당히 육중한 타입으로 딱 맞춤 제작이 돼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 같은 경우도 꾸준히 계속 그 A+A 큐렌이라고 프랑스의 디자인 하우스, 이게 부부가 운영하는 거기에서 계속 디자인을 하고 있고 메이드 인 프랑스고요. 이런 디자인은 요즘에는 잘 보기 힘든 약간 좀 빈티지 리바이벌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아탈란테 3를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약간 70년대 느낌이 들면서도 좀 세련되고 레트로하면서도 좀 뉴트럴한, 그러니까 되게 묘한 느낌의 디자인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게 그때 제가 3월 달에 들었는데 봄을 부르는 스피커라고 제가 리뷰를 썼던 기억이 나왔고 지금도 그 아탈란테 3 그 북실프가 전해졌던 그 상큼하고 좀 이렇게 발랄한 사운드가 저는 지금 리바이벌 오디오의 어떤 사운드 시그니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펙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면은 최저 23Hz까지 내려가고 고역은 24kHz까지 올라가는 정말 이렇게 플레인지급 광대역 스피커고요. 공칭 임피던스는 6ohm이고 최저가 4.4oh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도 같은 경우는 90dB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웨이 3 스피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스펙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이제 이게 가운데 돔 타입의 미드레인지의 존재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봐도 340Hz에서 2.25kHz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그렇죠. 이 가운데 중역대는 진짜 얘가 거의 플레인즈급으로 활약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에 그 다니엘 이몽 씨 얘기를 보니까 이 돔 타입의 미드레인지는 ATC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돔 타입 미드레인지의 두툼한 중역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들어봐도 요 미드레인지가 있는 모델이 아탈란테 5랑 7 에보 이 두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아탈란테 3, 4 얘네들하고는 좀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짓는 게 아마도 미드레인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인 기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청감상 어떤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늘 테스트에 사용한 기기 한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더 A1000을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썼고요. DAC는 바노디오의 파이어버드 MK3 파이널 에볼루션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앰프는 아큐페이지의 E5000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봤는데요. 그 세 곡 녹음을 했는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You live all your days according to his way. Oh man.
show your true face, pretending high grade. Oh, Mary, what good is your crown with your heart on the ground? Oh, Mary, oh, God save the Queen.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 스피커를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나? 계속 좀 번인을 시켜가면서 좀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도 완전히 번인이 다 됐다고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성향이나 뭐 음질적인 그 캐릭터를 보자면은 기존에 제가 사용해보고 그랬던, 많이 좀 사용해봤던 아탈란테 3나 아탈란테 그리고 5, 딱 요 디자인의 축소형이라고 볼 수 있는 아탈란테 5랑도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캐릭터를 갖고는 나가지만 세부적인 그런 퍼포먼스는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입자가 첫 곡이나 이런 보컬 뭐 이런 성악이 이런 거 들어보면 입자가 훨씬 더 고와졌고 밀도 높은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스피커로 듣기 전에 이제 그 BMW 705 S3 시그니처로 들었잖아요. 그건 이제 투웨이 스피커고 거기서 어떤 큰 행복감이 뭐냐면은 역시 3웨이에다가 15인치 우퍼가 받쳐주니까 그렇죠. 이 첫 번째 곡서부터 이 바닥에 아주 풍성하게 깔리는 저음의 어떤 그 위안감 그런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는 그런 거 느끼고 저음이 이제 이 바닥을 통해서 제 무릎으로 오는 그 되게 기분 좋은 압박감이 역시 15인치 우퍼는 지금도 갑이다. 포근해. 그리고 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자주 봤던 아탈란테 5보다 훨씬 내부 용적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오는 어떤 그 넉넉하고 풍성한 중저음이 일단 이 스피커 아탈란테 7 에버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은 뭐 일단은 뭐 트위터랑 미드레인지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뭐 트위터 같은 경우 뭐 코팅 소재도 바뀌고 그 뒤에 뭐 트위터나 미드레인지, 미드비퍼 뭐 뒤에 뭐 백 챔버들 알루미늄 소재로 바뀌고 특히 마그넷이 이제 예전에 페라이트에서 네오디뮴으로 바뀌고 뭐 이런 소재 변경이 음질적으로 뭐 그대로 막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SMB 같은 건 더 좋아지고 다이내믹 레인지는 더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막 이런 곡들에서 이게 굉장히 다이내믹 레인지가 좀 넓은 그리고 주파수 대역도 저역으로 굉장히 막 깊게 뚝뚝 떨어지는 이런 곡인데 여기에서 기존 아탈란테 5도 꽤 좋았지만 더 밀도 있고 그리고 더 좀 뭐랄까요 무게감이 느껴지는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 좀 바위 덩어리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많이 발전했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역의 변화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좀 더 중고음의 그 대역에 위치한 악기들의 윤곽선이 좀 더 선명해지고 예. 또렷해지고 에너지감도 확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 마그네스 변화가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좀 더 중고음의 펀치감이 좀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아탈란테 7 에보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탈란테 5 때보다도 그 두 번째 곡에서 네. 그 강한 타격이 돌아다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보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시원시원해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그 보폭이 좀 세븐이 되면서 예. 확 분명하게 스탠스를 딱 취하는 모습이 역시 상급이 맞다.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대편석 이 크기가 실제로 보면은 진짜 크잖아요. 그리고 아탈란테 5에 비해서 뭐 전면 뭐 사이즈나 뭐 그런 그 높이도 뭐 크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는 뒤쪽 깊이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예, 아탈란테 5는 약간 뒤쪽으로는 그렇게 깊지가 않았었는데 뒤쪽으로 깊어지고 그만큼 좀 무게감 있고 좀 밀도 있는 그런 사운드를 내주면서 근데 음색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기존 리바이벌 3, 그 아탈란테 3나 5는 약간 좀 웜 사운드에다가 좀 달달한 느낌도 좀 있고 좀 화사한 예, 화사한 사운드였죠. 예. 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서는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강단 있고 요즘 좀 하이엔드 경향에 맞아요. 조금 더 이제 다가서는 그렇다고 막 너무 냉정하고 그런 건 아닌데 예, 요즘 하이엔드 경향에 좀 더 다가선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현대 예, 사운드.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좀 이 응답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기민해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는 좀 푸근하고 화사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예. 좀 더 빠릿빠릿하고 예. 좀 고성능 엔진을 좀 장착한 예. 그런 좀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리바이벌 오디오의 야심찬 신작입니다. 아탈란테 7 에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하이엔드 오디오의 어떤 설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음질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하고는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좀 개성 있게 만들어진 그런 스피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